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3일 연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은 계획 세우셔서 여행도 가시고 가족들하고 화목한 시간 보내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취미 생활을 좀 지내볼 생각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재미있는 또 취미, 돈 버는 취미,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애플 테마가 조금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 또 점검해 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노텍, BH, 자화전자 이 종목들은 당연히 애플 테마입니다. 당연히 아이폰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아이폰에 대해 납품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LG노텍, BH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요.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LG노텍 같은 경우 주가가 계속해서 되면 하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던 수익보다는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사실이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주가의 수준은 어느 정도냐 하면 작년도에 우리가 5월달, 6월달 이 정도에 매수 공략할 때의 주가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3, 4일 또 4, 5일 만에 주가가 지금 20% 이상씩 상승해 버렸는데 그러면 당연히 차익물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한 우리가 AI 폰이 나온 건 아직은 아니니까 말입니다. 또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급등했던 관계로 기술적으로도 단기 차익물은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부분 고려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11일 오프라인 세미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같은 경우는 LG노텍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중국하고 우리가 그 애국 운동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이 돼서 애플폰이 많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었고 생산 지연, 또 품질 불량 이런 문제도 같이 곁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주 이슈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애플이 자사주 1,100억 달러를 갖다가 매입하는 이슈, 이것 때문에 애플 주가가 오르는 건 충분히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지금 LG노텍이나 BH나 자화전자가 상승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겠죠. 저 중요한 것들은 바로 AI 관련된 발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폰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겠죠. 자, 그것들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대체 수요 늘어날 거고 뭐 판매가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상상력, 뇌피셜을 불려볼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먼저 뉴스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면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항상 차익물이 나온다라는 점도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시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난해부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수준에서 어떻게 됩니까? 뭐 원금 이상이 됐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은 현금화 시켜주는 것이 맞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지난해 같은 경우 LG노텍 투자해서 진짜 수익이 10,000원밖에 안 났습니다. 주당 10,000원이요. 그래서 정말 수익이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금에 나온 거게 다 되겠죠. 근데 아마 그렇지 못한 분들도 상당히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참에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도 같이 발휘해 나가면서 포워드 가이던도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투자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애플의 시간이 온다, 뭐, 뉴스는 이런 게 나오겠대요. 당연히 그런 겁니다. 글쎄요, AI폰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애플 관련된 거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젊은이들이 상당히 대체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 출시되고 나면, 야, 이게 비교를 하겠죠. 항상 뭐, 갤럭시가 좋아, 뭐, 아이폰이 좋아, 뭐, 이런 것들 비교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비교해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아이폰 좋아하시는 분은 아이폰 쓸 거고, 그죠? 갤럭시 폰 좋아하시는 분은 갤럭시 폰 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최근에 어쨌든 AI 관련돼서만큼은 애플이 상당히 어떻게 됩니까? 뒤쳐져 있으니까 이것들을 갖다가 도입한다는 내용만 가지고도 상당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실물을 보기 전까지는 그 사이에 텀이 되게 길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이폰 출시일은 예상치가 9월 아니겠습니까? 9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앞으로 텀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 4달 남았으면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계속 치고 올라가겠습니까? 그렇게 갈 만한 이유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혹시 저랑 생각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제 시나리오처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장기 보유하면 어떠냐라면 저는 긍정적으로 사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V자 반등은요. 이런 경우는 항상 쉬었다 간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LG노텍의 우리 전망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워드 가이던스 살펴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저 시나리오를 그릴 때 저는 항상 실적을 기준으로 다 이야기 드리고 그걸 갖고 차트를 대비해서 선반영도 반영해 가면서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것들이죠. 저도 영업이익 부분은 2분기가 최악이면 틀림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요? 당연히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가장 안 좋습니다. 실적 상당히 안 좋았어요.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예상보다는 좀 좋았다. 이런 내용도 있고 자사주 매입도 있기 때문에 애플 주가가 올랐습니다. 자, 그거하고 실제적으로 LG노텍의 실적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3분기, 4분기 포워드 가이던스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3분기하고 4분기, 요건데 4분기 때 실적이 꽤 괜찮았는데 이걸 봐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매크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잠깐 반등하다 말아버렸거든요. 왜냐하면 판매량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뭐가 나왔어요? AI 폰이 나왔거든요. 삼성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주가는 시들시들해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후발로 터지는 것들이니까 이 부분, 영업이익 부분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지금 3분기 정도부터는 꽤 괜찮은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식될 거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5월이지 않습니까? 5월 초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5월하고 6월 가는 사이에서는 잠깐 쉬었다 가는 구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주가의 모습은 과거부터 한번 지난해부터 따져보면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 보통은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이 그렇게 정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난해 들고 계셨던 분들 생각해보면 이 구간이 여기가 23만 원 정도가 평균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23만 원 도달이 됐으니까 당연히 차익 실현 욕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면 일정 부분 조정은 좀 받지 않나. 상승 부분에 대해서 한 40에서 50% 정도는 다시 한번 눌림을 가져가고 그래야 지금 한 달 정도 시간의 텀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시나리오가 좀 그려지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해보다는 매출과 영업이익은 조금 늘어난 쪽으로 계산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LG노텍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유리기판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실적인 부분은 아니니까 거기까지 너무 예를 들면 우리가 집어넣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점 한번 체크하고 일단 실적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제가 지난해 같은 경우 이야기 드린 때가 이때거든요. 그리고 이때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면 아마 대부분들이 여기서 저도 겨우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럼 못 빠져나온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근데 항상 제가 차트를 분석을 할 때, 이번엔 차트적으로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크로스가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항상 요 윗단이든 아랫단이든 항상 눌림이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 이해하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121 2평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선에 어디서 걸리진 잘은 모르겠으나 저런 움직임이 나타날 것은 분명히 우리가 경험으로 80% 이상의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익물이 안 나올 수가 없고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상당히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은 당연히 매물이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고요. 자, 첫 번째 시그널이 지금 나온 겁니다. 이게 1번 시그널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턴어라운드 시그널 1번입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괜찮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현금을 마련놓고 좀 더 낮은 가격 그러니까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저는 기다려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보유하고 하면서 우리가 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장기 투자하고 이런 개념들이 없잖아요. 일단 계속해서 순환을 시켜나가면서 속도를 올려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펀드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거 관심 없겠죠. 다음은 BH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H는 제가 자료를 두 군데 걸 가져왔어요. 서로 추정치가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 나오는 것들은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앞에서 본 LG노텍하고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1쿼터가 가장 안 좋은 실적 구간이었다라는 것들을 갖다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PCB 부분 여기가 주력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조금 어쨌든 근데 디스플레이 부분도 지금 꽤 매출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OLED 관련된 거, RF PCB.
사실 BH 같은 경우가 이 모바일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팔리고 시작이 된다 그러면 주가가 좀 더 업사이드로 올라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으나 그러나 지난해 대비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이 부분만 좀 보고 싶은 것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다르게 보는 부분들이 뭐냐면 여기 이 부분인데요. 지난해 3분기 같은 경우도 어, 이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꽤 많이 괜찮은 예를 들면 턴어라운드가 나왔거든요. 2분기 대비 3분기에 실질적으로 근데 아무도 봐주지 않는 거죠. 물론 지난해 3분기 같은 경우가 매크로 지표가 상당히 안 좋았던 점을 고민해 보면 뭐 어느 정도 상방은 또 제한적이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후에도 크게 반응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BH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매출보다 크게 나아지는 부분은 3분기, 4분기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 전체로 보면 뭐 1분기, 2분기 거까지 합치게 되면 또 괜찮은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3분기 부분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아니니까 상승폭을 아주 높게 보고 가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따라주는 것들은 뭡니까? 바로 분위기겠죠. 그래서 분위기가 잘 따라오면 좀 더 업사이드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하겠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H 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도 하나증권 자료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비슷하긴 합니다. 비슷하긴 한데 매출이나 영업이익 부분 나오는 거 비슷한데 이건 과거 자료니까 이건 똑같아야 되는 거 맞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움직이는 흐름 자체는 3분기가 가장 타겟으로 정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사이드는 아주 높지 않다라는 것들이죠. 결국은 BH에서 자료를 제공한 내용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RFP12 같은 경우는 수주를 받아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 내용들이나 IR 자료를 배포하게 되어져 있는 내용으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인 스펙은 받아놓고 나서 그리고 앞으로 판매가 잘 된다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수주 더 받는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 것들이겠죠. 어쨌든 제조업은 항상 뭐 이런 모습일 테니까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는 그냥 북미 매출 결국은 아이폰향 매출 같은 경우가 잘 나오지 않으면 주가가 상승할 여력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조금 새롭게 진출한 사업이 바로 이겁니다. 차량 무선 충전 모듈 이쪽 관련돼서 조금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사실은 또 플러스 알파라는 부분이에요. 여기 지금 디스플레이 분서저 RF PCB 나가는 매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드라마틱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아니에요. 여기 밑에 있는 부분 저런 것들 골고루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에서 조금씩 업사이드가 발생이 된 거죠. 전기차 부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관심을 좀 갖고 보시면 전반적으로는 예를 들면 골고루 나타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100% 아이폰양 매출의 증가로 인해서 매출과 영업이익 크게 증가되는 부분은 아니다. 이게 지난해하고 좀 다른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방은 좀 제한적이긴 한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이 종목 같은 경우 여기가 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 수준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것 같은 경우가 지난해 이 고생을 했는데 그때 이든 매크로가 안 좋아서 좀 눌린 것도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아이폰 흥행은 이 동사의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여기 매물대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다 올라와 있는 부분이고 자, 제가 턴어라운드 시그널, 첫 번째 시그널이죠. 자, 첫 번째 치고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눌립니다. 122평 아래로.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거. 이거는 LG노텍도 똑같습니다. 좀 자화전자 모양도 조금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자화전자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먼저 리포트를 한번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화전자 같은 경우 그래도 매출처가 조금 또 골고루 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좀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RF PCB 부분은 이게 마진율이 말입니다.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건 제가 알기로 10,000원 정도 하고 그죠?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건 제가 당시 리포트 할 때도 한 2만 원 정도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나가는 건 스마트폰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판매량이 10,000원짜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공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전 부분까지 내가 원금 이상 수익이 났다, 원금 부분까지 왔다라고 그러면 일단 계속 홀딩 하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차익물을 만들어내서 차익 실현을 좀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잡아주는 쪽으로다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서 아주 대단한 리포트를 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앞으로 어쨌든 저는 아이폰, AI폰 나오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슈 부분은 분명히 선반영도 한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요번에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좀 쉬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주가 업사이드를 하니까 여러 번 트레이딩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과거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매수해놓고 조금 오랫동안 홀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차익 실현하고 다시 눌림 들어오면 매수 잡고 그리고 다시 주가가 20, 30% 업사이드로 올라가면 다시 수익 실현하고 올해는 그런 전략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내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뭐 제가 그린 시나리오하고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투자의 관점은 늘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까요. 저는 일단 이렇게 결론을 내고 투자 포인트를 좀 잡고 진행할 겁니다. 사실 항상 보면 5월달, 6월달에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투자하는 포인트는 좀 잡아보긴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 직전 1년 동안 많이 보유하신 분이 전 무조건 맞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보면 지난 리포트 쭉 드렸던 내용들을 보면 이거 분명히 홀드하고 계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게 트레이딩이나 손절 잘 못하시는 분들 아니면 대체적으로 정리를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계산이 잘 안 되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는 꼭 한번 정리를 일단 해놓고 나서 다시 한번 포지션을 조정해 보는 거죠. 아마도 대부분 분들께서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 좀 더 눌리면 잘 모르면 그렇죠. 일반 분들 같은 경우 그렇게 하겠죠. 좀 더 물타기 하고 좀 더 물타기 하고 그러다가 포기해 버리죠. 그러다가 기다렸는데 쫙 올라와 버리는 거야. 더 오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해요. 더 많이 오를까 기대감보다는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항상 그 수익 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일같이 매도 치면서 홀드하고 가다 금거 딱 떨어지면 익절 떨어져 버리면 이제 눌림이 들어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 실현을 하지 않으면 내 돈이 되지 않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투자라는 것은 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늘 현명한 판단 내리시면서 투자 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